경무대라고도 불리웠고, 흔히들 한 번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던 곳, 두각에 한 자락에 감겨 우리의 현대사를 고즈넉이 지켜봐온 청와대. 정권 교체의 기착지가 바로 그곳이었는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평화적 정권 이양의 꿈을 서리게 하던 곳, 그 청와대가 이제 우리 현대사의 가장 소중하고도 뜻깊은 체험을 갖게 할 찰나에 우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소명과 역사와 민족. 어느 개인이 역사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일러 소명이라 했고, 한 민족이 미래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 기록해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발만 부르던 시대, 그 어떤 낙관이나 확신이 없던 1980년과 1981년, 우리 역사가 하나의 담보도 없이 표류하고 있던 그때, 우리는 뜻하지 않은 소명을 짊어진 한 사람과 만나는 숙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하늘의 뜻이 아니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기도하던 심정으로 그 피할 수 없는 소명을 온몸을 태우듯 수행해온 사람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발길을 돌리는 장엄한 시각을 우리는 깊은 감동으로 맞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고난의 시대를 잊게 하여도, 또 1980년대 그 7년 세월의 굳은 상처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헌정사 40년, 우리를 늘 절망으로 내몰곤 하던 불확실의 정권사를 청산하고 지금 우리를 넉넉함 속에 있게 한 오늘은 우리 시대의 가장 소중한 체험입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머지않아 회고록을 쓰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 청와대를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족 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전두환. 그는 약속을 내세웠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내던진 성실한 인간, 정직한 사람, 그리고 소박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는 야당 정치인도 그렇듯 누구나 그 말을 따라하지만 그 약속이라 함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살게 하고 싶다는 소박한 정치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우리에게 갖은 불행을 안겨줬던 1인 장기 집권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평화적 정권 이양을 실현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2.6 이후 거세게 들이닥쳤던 고난의 연속, 정치의 혼란, 침체된 경제, 사회 불안, 이 모든 현실, 그 어려움을 처리해오면서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그는 국민들에게 한 번 약속한 것은 정직하게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종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에게는 애초부터 휴일과 휴식이 없었습니다. 야전 사령관처럼 앞장서서 국정을 지휘하는 그의 모습, 온몸을 태우듯 국민 가까이에서 손을 잡으며 동분서주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약속한 7년 단임 의지를 오랫동안 잘 믿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어느 파출소에서, 새벽 뒷골목 쓰레기 하치장에서, 혹한의 어느 초소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수산시장에서, 포장마차집에서, 달동네에서, 여공들의 기숙사에서, 그리고 지하 1700m 갱내에서 외돌토리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대통령의 모습은 늘 그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으며, 과거 어느 대통령의 모습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국민에 대한 충정과 열정을 우리로 하여금 잃게 했습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선가 밝힌 나는 능력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국민을 위해 한 몸 바친다는 충정에서는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고 한 말은 제5공화국을 이끌어오면서 보인 독특한 국정지휘 방법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 많은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앙부처의 순시와 보고 절차를 청와대 보고로 그치게 했는가 하면 그 대신 예고 없는 순시로 민의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민의의 70%만이라도 알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면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해온 대통령은 재해를 당한 사람들, 시장, 부둣가, 거리, 그리고 해안 초소를 둘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 유지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가 하면 때로는 민박을 하기도 하면서 민심과 여론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서명하는 손은 고독하나 마음은 고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늘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수레하기도 했습니다. 신정 연휴 동안 성묘도 하고 시골서 쉬고 싶었습니다만 내가 움직이면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 큰 눈이 왔는데 또 눈 치우느라 고생도 많이 할 것 같아 청와대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듬해 연초 지방 나들이를 삼간 까닭을 이렇게 밝힌 데서도 볼 수 있듯 근엄한 외모와는 달리 그는 항상 깊은 정과 무구한 웃음으로 늘 국민들에게 남모르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태풍 에그니스가 비바람을 몰고 왔을 때 창문을 때리는 비바람 소리에 밤잠을 못 이루다 한밤중 물이 불어난 한강을 직접 살피러 나섰고 가뭄 때는 황토가 풀풀 이는 시골길을 버스에 흔들리며 달려가 목타는 가뭄 현장에서 흙 묻은 농민들 손을 잡고 격려하기도 했으며 도재승 서기관이나 한진 근로자들이 피납된 뒤 풀려나왔을 때 그들을 직접 불러 고생을 위로해 주었고 유괴된 원혜준 양 부모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슬픔을 위로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국민 생활의 세세한 걱정까지 함께하는 그의 자상한 면모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와서 걱정, 비가 오지 않으면 안 와서 걱정. 대통령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자리인 줄 몰랐다고 털어놓기도 한 그가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직분에 몰두하는 서민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들을 자주 불러 그들의 노력이 바로 사랑임을 일깨워주곤 했습니다. 낙도의 어린이나 교사, 전선에서 눈을 이고 온 모범 장병들, 기름때가 벗겨지지 않은 기능공들, 배움의 길을 함께하는 근로자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들을 우수한 대학에 입학시킨 부모들, 끼니를 굶을지라도 늙으신 시부모를 극진히 공양한 효부들, 그는 그들의 손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악수 대통령이란 별호가 붙여졌는지 모릅니다. 악수뿐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남몰래 도와주곤 했던 그의 정성은 아마도 그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 그것이 아마 일반 사람들은 별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죠. 뭐냐면 저희 학생들의 경우는 내게 사회가 차갑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대통령 같은 뭐 이런 얘기하면은 자기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전
전혀 뭐 거의 어떻게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생각인데 그라님께서 정말 친히 아마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 거기에서 이렇게 야간 학교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사품을 이렇게 내려보낸 적이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이 큰 선물은 이제 아닙니다. 뭐 학생들이 필요한 볼펜이라든가 그런 건데 그러한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보내줬다는 걸 보면은 그런 점이 아마 저희 학생들에게 사회가 차갑다라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고 또 어떤 한 어버이 같은 그러한 식으로 보살펴주시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라든가 우리 학교에서도 흔히 같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정 그런 것을 학생들이 받고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대통령 각하께서요, 갑자기 3월 16일 날 오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신다고 그러니까 뭐 준비할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 선의껏 한다고 했거든요. 시골에서는 갑자기 오시면 반찬이 없어요. 근데 된장찌개 그냥 보리밥 그대로 했는데도 소탈하게 잘 잡수셔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보통 된장찌개 같은 거, 김치찌개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대로 해드려서도 뭐 음식 까탈 안 잡으시고 잘 잡수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인자하시고 우리 서민들을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는 그만치 정이 깊고 소탈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는 엄격했고 남에게는 솔직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국면에서는 언제나 무서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청와대 민원실을 찾아가 본 사람들은 청와대 문턱이 낮아져 그곳 공무원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름에 누구나 놀라워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엄격한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스스로 신비의 대일이나 사람의 장막에 가리워 있기를 싫어했고 특권을 누리려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곁을 떠나야 했고 그 자신 실수를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충청남도 도청 순시에서 대통령은 내가 잘 모르고 어느 역을 이전하도록 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털어놓았으며 이철희 장영자 부부 어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는 인척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보다 선량하고 열심히 사려는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에 죄를 지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주변에 대해 관대한 요즘 정치 풍토에서 그가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는 자기에 대한 엄격함, 그것은 곧 무서운 결단력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관대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정치인일수록 인기에 영합하기 일쑤이지만 우리의 80년대 제5공화국을 이끌어오면서 대통령이 보인 정책 수행 의지는 인기보다는 역사의 흐름과 국민의 여망을 헤아리는 결단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적 정권 이양이란 말에 누구도 의심을 않는 것처럼 제24회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는 사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들 있습니다만 그 올림픽 유치는 대통령으로서나 자연인으로서나 전두환 그의 결단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일생에 한 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서울올림픽 개최는 성사될 수 없었습니다. 81년 당시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사회의식으로 보아서는 결탄코 불가능한 올림픽 유치. 모두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고 서울시는 대한체육회에 유치 불능 통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올림픽 유치.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야말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민족이 해내야만 하는 과업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림픽은 유치돼야 한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 민족의 더 없는 활력이 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도 확실히 일본하고 경쟁해서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부 안에서도
일본하고 경쟁해서 올림픽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유치해봤자 많은 투자가 돼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그 의견이 구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올림픽을 유치하면은 국가 장래가 크게 발전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또 올림픽 유치가 힘들더라도 노력하지도 않고 나고야에 양보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유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소위 그 당시 저를 민간 추진위원장이다.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게 됐죠. 그런데 국가 통치자가 뭐 하든지 최선 다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들하니까 모든 국민 거기에 모든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성의를 다하고 이러니까 오늘날 88 올림픽이 한국에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명단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던 그의 정책 의지는 물가 안정에 대한 신념에서 잘 나타나곤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은 돈을 더 찍어서 형편이 어려운 공장에 대출도 해주면 인심도 얻고 좋을 테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긴축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질타하듯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심용 정책을 졸라대는 여당 사람들에게조차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표가 안 나와도 좋으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역설한 대통령은 공무원 봉급 인상 동결, 추복 수매가의 인상률 억제 등 철저히 인기 없는 정책만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40년 동안 고지라됐던 인플레를 잡고 거의 불가능했던 물가 인상 한자리 시대를 실현시켰고 오늘의 국제수지 흑자 시대를 열었고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전두환, 그의 정치 생명을 건 사심없는 결단력의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는 그를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임 7년 동안 농사의 풍작을 이룬 사실과 경제 안정이 지속돼 왔다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그의 행운은 그러나 비범한 결단력과 집념 그리고 각고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인간 전두환 그 자신이 창출해낸 것입니다. 스포츠계에서는 그를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젊음이 격돌하는 스포츠 현장에 직접 나타나거나 값진 승리를 거둔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격려 전문을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선전을 축하해주는 등 스포츠계를 이해하려는 남다른 노력이 체육계 사람들에겐 큰 감명을 주곤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패배한 선수들도 직접 불러 격려했고 육상 경기나 호교 농구 등 인기 없는 종목을 위해서 직접 체육관을 찾아가 경기를 지켜보기도 했으며 어려운 가정의 선수나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서 물심 양면 도와주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상당한 배구 선수 심순옥 선수의 재기전을 직접 지켜본 일이나 체조 국가대표 선수 김소영 양이 입원했을 때 서울대 병원장을 직접 불러 빠른 치료를 당부하기도 했고 육상 선수 임춘혜 양이 빈혈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수혈이라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안타까움을 내보이는 등 자상한 배려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핌도 결국은 스포츠 선진화를 통해 국위와 국력을 고양시켜 선진대열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겨뤄야 한다는 그의 흔들림 없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10위라는 빛나는 업적을 이룩했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스포츠 강국 일본을 물리치고 10억 인구 중공의 금메달 1개 차이로 준우승하는 환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작가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제가 옆에서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학교 다니실 때부터 그 운동을 잘하시고 또 선수였습니다. 특히 축구는 육사 축구부에 창설을 하셨고 또 창설을 하시면서 직접 그 골키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들 선수에 대해서 자상하셨고 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하면 저희도 훈련에 1년에도 몇 번씩 나오셔가지고 그 일일이 선수들한테 음악글을 다 물으세요. 잠자리가 어떠냐 또는 음식이 어떠냐 또 그 애들한테 너무 강요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식은 그 칼로리를 어떤 걸 드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여러 번 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특히 그 아시안게임 때는 그날 금메달 딴 선수 그리고 그 금메달 딴 선수를 코치 또는 그 연맹의 회장님들에게 일일이 저녁에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치아를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뒷바라지도 참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분이 스포츠맨이고 또 스포츠맨 정신이 아주 참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 정신의 황양도 이 스포츠맨 정신을 살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좋은 그런 국민의 정신이 되겠느냐 하는 게 평소에 하시는 기록이시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국민체의 향상이 바로 이것이 국가의 발전이고 또 나라의 발전이라 하는 것을 항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그는 예술 분야에도 남다른 안목과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로열 박스가 없는 국립극장 소극장이나 국립극단이 아닌 민간극단의 공연까지도 관람했는가 하면 가곡의 밤과 같은 음악회, 전시회, 발레 공연장에 스스럼 없이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문화예술 중흥을 위한 각계의 관심을 유도했으며 사물놀이를 관람하면서 사물놀이를 앉아서만 하는 것보다 율동을 가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예술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을 보이기도 했고 역대 대통령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신년 음악회를 청와대에서 매년 열어 예술인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남다른 관심은 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현대미술관, 그리고 독립기념관 대관과 같은 물중으로 나타나 문화중흥의 시대를 앞당기는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우리와 그에게 있어 아웅산 사건은 아직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남아있고 특히 표적이 됐던 자신은 살아남고 고베 같은 나라의 인재들을 잃었다는 아픔과 괴로움이 아직도 가셔지질 않았지만 그때 우리들에게 비춰진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은 어떤 국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라면 정말 버마의 치안 상태를 여러 가지 봐서 무지하게 참 위험했다 이런 그 분위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어떤 테러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다들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말하자면 좀 불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우리 부상자들을 꼭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 육군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부상자들을 일일이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남아있는 그 수용원들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빨리 우리 전용기에다 다들 돌아오도록 해서 귀국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가서 귀국길에서도 한숨도 안 주무시고 국내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각에다가 만만하게 준비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기내에 남은 이제 생존한 그 비서관들 참모들 불러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국 즉시 그 국민들한테 발표할 성명 내용 이런 걸 갖다 일일이 다 지시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그런 그 배려를 갖다 하신 걸 봐서 정말 그 일이 관리 능력이라는 이런 게 정말 탁월하게 돋보인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안도를 느낀 것처럼 그는 우리 국민의 위대성과 우수성에 대한 확신을 신앙처럼 지녀왔습니다. 다만 정치 상황이 오래도록 피폐해 있었고 집권자들이 해방을 두려워한 탓에 우리의 우수성을 펼쳐보일 활력이 없었을 뿐이라고 그는 느껴왔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창문을 낼 수 없도록 한 불문율을 깨뜨렸고 장발 단속을 없애고 통금을 해제했고 또 교복을 자유화시키기로 작정한 그의 생각 뒤에는 국정이건 개인 생활이건 누구나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그 변화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그의 생활 철학이 고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정의 화목을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대통령은 효도를 역설했고 젊은 세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당부하곤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녀 교육과 젊은 세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곤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어른과 똑같은 모습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따라 젊은 세대의 사고에도 진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의식에다 기성세대의 풍부한 체험을 접합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활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그의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대화를 경험해본 사람은 그의 서민적 채취와 함께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에 뜻밖의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농부들과 어울리면 농부가 되고 달동네에 가면 금방 한가족 같은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은 그의 큰마기를 하지 않는 서민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인정의 자력에 끌려든 사람치고 그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믿어버리면 평생 동안 신뢰하는 그의 대인관. 제5공화국 들어 급증했던 정상 외교에서도 그의 친화력과 신뢰하는 마음은 당장의 효과를 내곤 했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외국 원수와 한두 시간 단독 대조를 하고 나면 친구가 돼버린 일이 다반사였으며 때문에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면 벽이 무너지더라고 그는 여러 차례 수례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친화력과 설득력 그리고 자상하고 섬세한 생각과 부지런한 움직임은 그의 천성적인 건강과 모든 사물을 대하는 낙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 제가 뵐 때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건강하시단 말이죠. 근데 주위 사람들 얘기가 그분의 건강은 뭐 상식적인 건강이 아니라 아주 기적적인 만큼 이렇게 건강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문난 건강이시고 또 제가 느낀 것은 그분이 참 솔직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지만 개인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고 그러실 때 굉장히 솔직하세요. 그래서 참 그 좋은 장점을 갖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영부인에 대한 사랑이 참 깊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 모습이 그렇게 섬세하거나 뭐 그 감성적이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신데 부인에 대한 그 섬세한 그런 그 느낌 같은 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마
야인이 되시면 부엌에 좀 드나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건강도 7년의 세월 속에 숱한 번민과 고뇌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숱한 보고서를 밤낮 가리지 않고 읽고 처리해온 탓에 안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가 고별회견에서 밝힌 대로 머리숱도 더 빠졌고, 부질없는 소리들을 참고 들으며 오로지 더 나은 우리 삶을 위한 소신을 인내로 펼치느라 어금니가 상했다는 모습에서 7년 세월 고독한 결단의 순간들을 보내야 했던 그의 번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를 참되게 기억해야 할 일은 그가 그 숱한 의심 속에서도 끝내 담임을 실천한 사실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면서도 대다수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분출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됐던 것, 한 번도 평화적 정권 이양의 경험을 못했던 그 역사의 퇴행을 중단시키고 평화적 정권 이양의 정치 발전을 끝내 완성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시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같은 어려운 분단 상황에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유혹의 소리도 들렸고, 아무리 그래 봐야 단임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도 들려, 아, 이래서 전임 대통령들이 자리를 내놓기가 어려웠구나 생각하면서도 그는 단 하루도 더도 않겠다는 생각을 한시도 떨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임 의지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안타까워한 것은 그런 의지를 믿지 않으려 하는 우리 사회에 신뢰가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단임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기 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호를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단임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천하려 노력한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누구나도 권력이라는 것을 일단 잡으면은 놓기 싫어하는 거고, 또 우리 한국의 정치는 그 권력에 대한 망지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사가 혼란이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자각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다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법률이나 제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실천으로서 되는 거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어쨌든 권력의 집착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꼭 보여주고 싶었다, 이리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 자신이 한 시간도 더 임기 밖에 있지 않겠고 한 시간도 덜 임기 중에 그만두지도 않겠다 하는 이 자체는 선진국으로 보면 일종의 상식인데 말이에요. 그 상식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그분입니다. 이래서 어쨌든 이것을 관철하겠다. 이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만요. 인간 전두환, 그는 이제 우리에게 최초의 평화적 정권 이양이라는 가장 값진 경험을 선사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우리 곁에 설 것입니다.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던 소명의 7년, 오늘 우리에게 이만큼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고 그는 역사의 저편으로 돌아갑니다. 인간 전두환, 그는 스스로 위대해지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을 위해 온몸을 던져왔고, 그는 인기를 얻기보다는 역사 앞에 떳떳하기 위해 애썼고, 그는 업적을 쌓기보다는 최선을 위해 우리에게서 신뢰와 인내의 순간들을 단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역사는 훗날 그를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전면에 떠오르게 한 계기를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며 우리는 그를 가장 어렵고 고난했던 시기에 우리와 만나 가장 힘들고 빛나는 탑을 쌓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대통령으로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툭툭 털고 가는 사람에게 무슨 미련이 있고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로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두환. 그는 스스로 청와대를 물러난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 올 봄, 화창한 어느 봄날 수수한 점퍼를 입은 채 우리와 거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이 밤 깊은 감동과 감회로 송별합니다.